문제는 뭐냐 그러면 중국인의 이와 같은 보복에 대한 근원을, 뿌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보복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원래 그런 사람들이다. 왜? 중국 사람들은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이 전 세계에서 가장 철저하고 투철한 사람이다. 그래서 중국 속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속담이 은혜하고 원수는 배를 물려서라도 갚아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던 중국 영화의 주제의 거의 대부분이 은혜하고 원수하고 복수고 배신이에요.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수천 년 넘는 세월 동안 배반과 배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리를 강조하게 되고, 또 의리가 강조가 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은혜, 그리고 당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복수관, 이런 부분들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는 거죠. 몸에 아예 DNA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주 한 잔 먹고 조금만 수틀리면 막 고함 지르고 싸우길 잘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음날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화해하고 끝나요. 그리고는 조금만 좋으면은 소주 한 잔 먹고 기분 좋으면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잖아요, 우리는. 중국 사람들 그런 거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속이 시커멓다 그러고, 속을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죠? 떼놈이라 그러고, 막 비하하잖아. 천만의 말씀. 원래 그렇습니다. 왜? 수천 년 넘는 세월 동안 자기의 문화와 역사, 생활을 통해 가지고 몸에 배어 있는 게 DNA로 형성이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중국 사람들이 1949년 이후로 78년도 등소평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중국을 좀 더 개혁개방으로 끌어올려서 중국을 전 세계에 좀 큰 나라로 키워보려고 묻은 애를 썼지 않습니까? 개혁개방. 그 결과물을 지금 중국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G2로 성장을 했잖아.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까 얘기했던 국수대나 호전필망이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중국이 내세웠던 대외 전략은 뭐냐 그러면 도광양회라는 겁니다. 도광양회는 뭐냐?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실력을 기른다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30년 동안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귀기는 힘들어도 한번 사귀어 놓으면 그 의리가 대를 물려서도 갑니다. 실제로 제가 중국 다닌 지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 지났는데 거의 대부분 다 사귀어 놓은 사람들은 다 20년 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제로 동창들을 제외하고 사회에 나와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20년 동안 관계를 유지하는 거, 그 자식 때까지 관계를 유지하기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알고 들어가면은, 알고 대처하면은 방법이 생깁니다. 중국 사람들이 즐겨하는 이야기 가운데 재미나고 제가 늘 가슴속에 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력보다 중요한 게 방법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풀이보다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문제 제기가 잘못되면은 답도 제대로 못 얻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노력보다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관계 형성에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기본적인 철학이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은원관입니다. 은혜야 원수에 대한 관념인데 이런 은혜와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도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제가 사마천 사기를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유명한 은혜와 원수에 대한 고사성가가 와신상담입니다. 들어보셨잖아요. 와신상담. 이 무덤은 누구 무덤이냐? 오자서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오자서. 오자서는 초나라 사람인데 자기 아버지하고 형님을 죽인 초나라 평왕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나라로 망명을 해서 오나라 군대를 끌고 자기 조국인 초나라로 가가지고 초나라 수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죽고 땅속에 파묻혀 있는 평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에다가 채찍질을 가한 사람입니다. 굴묘편시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오나라 왕 부차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부차가 내린 칼로 자기 목을 그어서 자결 하면서 무시무시한 저주를 퍼붓고 가죠. 내 두 눈알을 파내서 고서성 성문에다 걸어라. 내가 오나라가 망하는 꼴을 이 두 눈으로 똑바로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유명한 저주를 퍼붓고 간 사람이고, 실제로 그로부터 몇 년 뒤에 오나라는 월나라한테 망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와 복수, 원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뭐 중국 사람들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철저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은혜와 원수, 복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고사가 중국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작년인가 중화TV에서 방영이 됐는데 조시고아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하나 방영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시고아 스토리는 역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은혜와 복수와 원한에 관한 스토리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은혜와 복수, 원한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뭘 갈망하냐? 의리와 신뢰와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안 지켜졌기 때문에, 배신당했기 때문에 원한과 복수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도 대를 물려서도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약속과 은혜와 의리, 그 다음에 신뢰에 대한 관념도 복수와 원한에 대한 관념 못지않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금 뭐 21세기 이 대명천지에 맨날 원한 품고 복수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 약속과 신뢰, 그죠? 의리,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신뢰와 약속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고사입니다. 오나라의, 춘추시대 때 오나라에 개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찰. 왕족입니다.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왕의 명령을 받고 여러 나라, 중원에 있는 여러 나라의 사신으로 갑니다. 개찰이. 사신으로 가다가 중간에 서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를 한번 방문을 합니다. 서라고 하는 나라에. 근데 이 서라고 하는 나라의 임금이 개찰이 차고 있는 검을 탐을 내요. 검. 이 오나라하고 월나라는 명검이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복음들은 다 오나라하고 월나라에서 나요. 그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유명한 복음 이름이 간장, 막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오나라하고 월나라의 검이 실제로 얼마나 대단한 복음들이냐 그러면요. 이때는 이제 청동기 시대잖아요. 월나라 임금 구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천의 검이 출토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호북성 무안에 있는 호북성 박물관에 가면 구천검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동검이. 그런데 녹 하나 안 쓸고요. 아주 날카롭게 뭐라고 얘기하면 서슬이 퍼렇다 그러죠. 2500년 된 청동검이 여전히 서슬이 파래요. 근데 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청동검 양쪽 날을 갈아가지고, 이게 이제 베는 무기니까 날이 날카로워야 되잖아. 요 구천검의 양쪽 날에 놀랍게도 니켈 크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청동 양쪽 검의 양날에만, 다른 데는 전부 다 청동으로 주조를 했는데 날 부분만 니켈 크롬을 함유시켜가지고 스테인레스 스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언제 전에요? 2500년 전에요. 병마용갱에 보면은 진시황릉하고 병마용갱 아시죠? 네, 진시황릉 옆에 있는 병마용갱에서도 청동금이 많이 나왔거든요. 진나라 때 청동금이. 이 진시황의 청동금, 병마용갱 청동금에도 니켈 크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2200년쯤 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철기가 발명되고 난 이후로 없어집니다. 그리고는 천수백 년 뒤에 네덜란드에서 처음 다시 니켈, 그 우리가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 기술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 근데 2500년 전 올라라 9000이라고 하는 임금의 칼에 청동금에 니켈크롬 처리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나라하고 월나라는 이 복음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서라고 하는 나라 임금이 이 검이 탐이 난 거야. 그래서 계속 이 검을 쳐다보거나 물어봤겠죠. 그죠? 그런데 개찰이 그 검을 선물로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시대에는 남자들이 검을 차고 다니는 게 예의였어요.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걸 패금 풍속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앞으로 방문해야 될 나라가 많기 때문에 저걸 벗어주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질 못하고 사신 역할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귀국하는 길에 다시 서라고 하는 나라를 들렀어요. 들렀는데 그 사이에 서 임금이 죽었어요. 그래서 개찰이 서 임금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무덤 옆에 서 있는 소나무에다가 검을 걸어주고 오는 장면입니다. 개찰괴검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개찰괴검. 제가 앞으로 5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고사성어들을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참 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고사성어하고 중국 사람들이 선호하고 쓰는 고사성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랬더니 수행원이 옆에 있다가 아니 죽은 사람한테 뭘 검을 주십니까? 그죠? 죽고 없는데 뭔 소용이 있다고. 그랬더니 개찰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한 약속도 약속이다. 그때 내가 검을 주고 싶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차마 주지 못한 거다. 이미 나는 저 사람한테 내 검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다 해도 나는 내가 마음으로 한 약속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개찰괴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인의 뿌리 깊은 은혜와 원수에 대한 관념을 여러분들은 두 개의 코드를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원하는과 복수에 대한 코드가 있는가 하면은 신뢰와 약속에 대한 코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다가 칼럼에도 그런 거 썼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앞으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서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날 기회가 많을 텐데 사기 공부를 좀 하세요 라고 순서를 둔 적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